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촌으로 가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위한 길라잡이 방송,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네, 오늘 촌으로 왔는데요. 여기 촌은 어디 촌이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입니다. 네, 이곳은 제가 참 애착이 좀 가는 동네고요. 그리고 용인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인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반도체 클러스터로 해갖고 지금 뭐 한 300만 평 가까이 SK 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굴지의 기업들이 뭐 경쟁이 붙듯이 그 지금 난리가 난 곳이 용인 아니겠습니까? 용인 처인구. 그 처인구와 붙어 있는 이곳 삼죽면. 네. 이 안성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그래서 과일도 맛있고 그리고 농산물도 맛있고 이런 정말 농업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도농복합 지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또 이 안성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농업 베이스가 조금씩 사라지고 환경이 조금 이 천연 환경이 조금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수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그 뭐랄까 농막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을 지나면서 느낀 점이 참 많거든요. 일개에서는 뭐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 정부 하니까 무슨 뭐 왼수졌냐 그러는데 전 정부에서 정말 못 살게 너무 많이 못 살게 굴었어요, 서민들을. 솔직히 뭐랄까요, 세금 내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세금 내기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아니 저 뭐랄까 돈을 빌려줬으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오면 언제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상환금이 이자를 먼저 갚으면서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 그 이후에 원리금을 갚는 거 원칙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3년에서 5년 하던 유예 기간이 없어져 버리고 당장 원리금하고 이자를 단박 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목을 밟아 차라리 죽어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됐는데 욕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내 먹고 사는데 진짜 뭐가지 좋으니까 죽겠다고 소리 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서민들 좀 뭐가지 좀 그만 좋으라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몇 번 얘기를 했더니까 뭐 무슨 안티 민주당이냐 뭐 누구 어떠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 DJ 같은 경우는 이 농업 정책이 참 좋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뭐랄까 경부고속도로 할 때 차라리 이 돈이면은 차라리 그 개간을 해서 논을 면마지게 만드는데 이러면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 누웠잖아요. YS랑. 예, 그런 면에서도 뭐 어떻게 욕먹을 짓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참 뭐랄까 좀 이쁜 구석이 있다. 뭔가 하면은 농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서민을 생각하는 이런 정서는 있구나 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DJ 분 같은 경우가 이제 300평 이하는 그냥 그 일반 그 뭐랄까 농사 짓든지 안 짓든지 너무 그냥 쪼우지 말고 그냥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주말 농장도 할 겸 그리고 도시 인구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다 보면 시골도 또 정이 들다가 보면 이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민들을 시골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300평 이하는 그냥 프리로 주말 농장을 하세요 하고 오픈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잘 왔어요. 잘 유지가 되어 왔다가 갑자기 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도 또 다시 뭘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실패했던 게 뭐예요?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살고 거주하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부동산에 대해서 24번이나 착오를 겪고 하는데 욕 안 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욕을 좀 했다고 해서 뭐 안티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잘한 거 없다면 욕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뭐 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별 거 있습니까? 뭐 옛날에 뭐 왕이 별 거 있어요? 왕도 잘못하면 저 대나무 숲에 가갖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좌판이 우판이 였다고 소리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서민이 먹고 살기만 좀 잘해주세요. 누가 되든 간에. 그게 최고입니다. 예, 오늘은 잡설하고요. 오늘은 전번에 한번 저 소개를 저 해드렸는데, 요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요게 지금, 그 다들 좀 이게 잘 안 나간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눈이 좀 와갖고 또 그날따라 폭설이 왔었어요. 그래서 폭설이 온 상황에서 이게 뭐 밭이 보이지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눈도 녹고 이제 보니까 봄나물이 막 삐죽삐죽 나와요. 그리고 산에도 산나물이 조금씩 눈이 보입니다. 녹색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우미특이 막 시작합니다. 푸른색이 녹색이 조금씩 보여요. 이러면은 2주, 3주만 지나보면 푸른색이 되고 이제 봄이 왕창 오는 거죠. 예. 예, 오늘은 이곳에 지금 450평 정도가 되는 이 땅에 지금 저 한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150평 이상 하실 분은 한 분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0평씩 하실 분들은 두 분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서도 이게 뭐랄까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안 된다 할 경우는 제가 나머지는 저 뒷꼭다리는 제가 사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이거. 그냥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놓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이걸 와 보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판단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끼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건축하고 이러는데도 뭐 아무 무난할 것 같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예쁜 소나무가 자연 소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고요. 누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쁜 소나무들이 저 뒤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700-800m 나가면 이제 큰 도로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뭐 용인도 나가고 저 서울 쪽으로도 나가고 저 아래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산림이 너무 우거져서요. 뭐랄까요? 산림 터널이에요. 그러면서도 밑에는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는 뭐 솔직히 들어오면서도 제가 느낀 게 이제 서울대공원 과천에 서울대공원이나 저 광림 수목원을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좀 들어오는 진입로가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이 밤나무 이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밤도 많이 죽고 이제 까먹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밤나무 이 밤송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밤나무고 저 뒤에도 전부 다 밤나무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여기 밤나무 진짜 이 뭐랄까요, 토종 밤나무 잘 자라면서도 아주 고소한 거, 그런 밤나무도 많이 줘. 여기서 길가에 지나가면서도 아마 한 자루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여긴 또 뭐야, 다람쥐도 양심적인가 봐요. 안 주워가요. 그냥 그대로 다 도로에 방치돼서 막 차가 지나다니면서 막 깨지고 그러네. 네.
하여튼 주변 환경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안성이라는 곳이 전부 다 평지예요. 평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일이나 이 농산물이 참 잘 되고 맛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 맞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토질이 좋다고 보니까 또 유기, 그 도자기, 요런 그 그릇 같은 거, 요런 것도 여기가 많이 공장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흙이 좋으면은 여주나 이천처럼 이제 도자기나 이런 벼농사 같은 게 참 잘 되지 않습니까? 황토이기 때문에. 안성도 마찬가지예요. 토질이 상당히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할 이런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 뭐 낭떠러지가 돼 있고 뒤쪽에 산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왕창 뒷산이 깎아지르듯이 한 것도 아니고 아드막하고 애기들도 올라다닐 내릴 수가 있는 이런 아드막한 저 동산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햇볕은 하루 종일 여기가 햇볕이 쪼이고 있는 이런 방향도 관계없이 농막을 어느 쪽으로 돌려놓든지 다 풍광이 좋은 이런 곳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하기에 좋은 조건, 저 앞에 또 보면 국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생활 배수 같은 경우 저를 쭉 빠질 수가 있어서 여기는 농막하는 자리로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농막을 하려고 할 때 대개 다들 보면 땅만 좋은 거 사면 되겠지 하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국어가 없으면 농막 못 합니다. 특히 정화조를 못 해요. 정화조는 배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가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농막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농막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땅도 그럭저럭 쓸만해야 되고 또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하면서도 토지 옆에 또랑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진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 조건을 맞추어서 제가 전부 다 그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뻥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고 땅을 사시든지 하시지 덜컥 혼자서 그냥 뭐 누가 싸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서 다 등기까지 다 넘긴 다음에 다 나중에 보면 그 옆에 국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 수도까지는 끌어왔는데 정화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 정화조 배출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국어가 끼어야 된다니까요. 국어, 또랑. 또랑 없는 땅은 농막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산천에다가 뭐 산 쪽에다 이제 뭐 국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국어를 끼고 나가는 게 좋고 자연 하천이 옆으로 지나가는 게 그게 가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는 그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얌전한 땅 450평, 여기는 100평, 150평, 200평, 300평 뭐 원하시는 대로 땅을 이제 분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100평 하셨던 분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150평을 하셨는데 100평이 어느 정도나 묻길래 제가 이렇게 손을 구워줬어요. 구워줬더니 이게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길래 여기다 농막 놓고 뭐 차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이거 뭐 이렇게 사람들 동선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은 사실상 뭐 여기다 이제 채마밭, 텃밭 하는 거는 한 20평 정도 여분밖에 안 나올 거다. 그랬더니 야 그런가요? 너무 좁은데. 그래서 200평 하기는 좀 너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 그래서 가진 게 이제 150평이 적당하다 해서 150평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이게 도심지에서는 100평은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뭐 도심지에서 100평짜리 건축을 해서 건물 짓는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서민들은 힘들죠. 뭐 대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중위업 이상이나 아니면은 그 자영업 중에서 조금 돈 좀 있는 분들이 100평 이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데 나오면 이게 100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 해요.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평 이상은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넓히려고 하더라도 옆에 뭐 다른 토지가 붙어 있으면 팔으라 그래도 안 팔면 어쩔 거예요. 확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리를 제대로 좀 넓게 잡으면
나중이라도 후회할 일 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앞에서부터 100평, 뭐 200평, 뭐 300평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서 분할을 할 테고요. 각 그 토지마다 그 사람의 내 토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에 홈을 파서 자연 물기를 내든가 아니면 단차를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내 토지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토지의 대금은 누구를 주느냐 하면 저를 줄 필요 없고 땅 주인하고 거래하시면 되고요. 땅 주인하고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 주시고 그리고 중도금 주시고 나중에 잔금 주시고 그분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농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여드려야 와서 보시고 이걸 선택하셔야 농막이 나중에 할 때도 지장이 없는데 일단은 땅을 사신 분들에게 제가 농막만 해주면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요. 땅을 먼저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막을 해드렸는데 애로사항이 무지 많이 생겨요. 왜냐, 자기 땅은 자기 딴에는 무조건 땅 좋다 이렇게 싸게 샀다 해서 뭐 완전히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갖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가보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요. 그거 맞으려면 또 공사비도 들고 여러 가지 돈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사십니까? 말씀이라도 좀 하고 번지라도 좀 알려줬으면 제가 보고 아닙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세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한다든가 할 텐데 말도 없이 이렇게 덜컥 사놓고 와서 이 농막을 해놓으라 그러면은 해드리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있으실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좀 전에 하나 일례로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에 물을 못 빼면 그걸 어디다 배출하냐고요. 마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농막이라는 게 들어오는 입지 조건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농막을 싣고 들어올 때 지붕이 닿는다든가 옆에 그 과수나무 뭐 사과나무나 감나무를 갖다 부지른다든가 이러면은 감나무 가지 하나만 꺾어도요 1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거 물론 뭐 그게 이제 너무 억울하다 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과실나무를 갖다가 10년이든 20년 간에 애착을 갖고 키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나무를 뚝 부지르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돈이 문제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 갖고 왔던 그게 노고가 하루아침에 다 꺾이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돈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모든 게 이 농막이라는 것도 건축에 준하는 만큼의 규칙이 있고 뭔가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그냥 막 갖다 덜렁 놓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땅은 내가 샀고 이미 땅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농막도 설치를 다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땅 사실 때는 제 동영상을 좀 보세요. 촌스럽지만은 다른 그 동영상만큼 뭐 땅 이렇게 파는 사람들만큼 매끄럽게 못합니다. 저 편집할 시간도 없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걸 해서 뭐 구독자가 늘어나서 뭐 돈 뭐 100만 원 나오나요? 50만 원 나오나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 제발 좀 나오지 말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전달했던 내용을 국민들이 좀 보고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촌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투리 팍팍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 또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다면은 잘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땅 살 때나 나중에 어떤 그 농막을 놓을 때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뭐 지금 뭐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저 끝에까지 가서 맨 끝에 저 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저 전봇대 저 두 번째 전봇대 있는 거기에 50평이 따로 한 필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필지를 전에 제가 그 카라반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캠핑카 주차장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해놓고서 주말에만 와서 여기 즐기다가 그리고
뭐 여기서 바로 이제 뭐 조금 늦으면 여기서 저 카라반에서 있다가 출근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50평이 조금 안 된다고 해도 건축이 안 됩니까? 요즘 뭐 20평에도 다 건축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전원주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인만 하더라도 한 평에 1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게 들어오면서 이쪽 지대가 지금 땅값이 스물스물 막 장난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전에 100만 원 주고 했던 거 지금 200, 300으로 올라가 있고요. 땅도 내놓지 않아요. 그 용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 약간만 한 5분만 더 오면 여기를 도착하는데요. 그 용인에 있다 생각을 하고 그보다 자연 조건이 좋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산속에 있는 강원도의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조용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앞에 뻥 뚫려 있는 이런 조건, 거기다 지금 저녁 시간에 뭐 해가 뉘엿뉘엿 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햇볕이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일조량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방향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이제 이 길로 가면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큰 도로에서 딱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편에 이제 공사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덤프차도 지나가고 아스콘을 막 지금 깔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삼죽 뭐라더라? 삼죽 관광 산림관광공원인가? 하여튼 공원이 그 입구가 이제 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로 입구가. 그러면서 이쪽 이 산 바로 뒷산이 이제 관광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다가 좀 심심하고 이러면은 그 관광공원에 놀러 가고 거기 가서 지인들하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주변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막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땅을 어떻게 사야 될지 전부 다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얘기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예 생각이 안 들어요. 제일 먼저는 땅입니다. 땅을 공동 필지로 해갖고 예를 들면은 그 공동 필지로 해갖고 땅 한 필지에 5명이나 뭐 4명이나 이렇게 돼갖고 4명의가 안 되고 공동 명의로 해서 계속 있는 이 땅, 그 땅이라면은 그런 땅은 내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니고 이 5명의 서로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다 내 땅이요. 그런 식으로 되는 땅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땅을 단독 등기가 되는 땅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큰 필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100평, 200평, 300평만큼의 이 측량을 한 다음에 그만큼 크기로 잘라서 분배를 합니다.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100평 땅에 내가 등기를 내고 내 땅이 100평짜리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단독 등기를 갖는 거예요. 그 등기를 갖기까지 이 모든 거래는 땅 주인하고 계약금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땅 주인한테 돈 해서 드리고 등기 넘겨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각 필지별로 한 다음에 등기를 이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단독 필지를 100평, 150평, 200평, 300평만큼의 그 필지를 내 앞으로 등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 문제 해결됐죠. 그럼 두 번째는 농막을 여기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어떻게 골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삽을 퍼서 뭐 경위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해본 사람 제가 할 테니까 제한테 이제 맡겨주시면 제가 이제 땅 고르고 그 위에다가 농막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무게가 3톤 이상씩 4톤씩 막 나가요, 무게가.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하중에 의해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여기 이제 밭에다가 그냥 농막을 올리게 되니까 가라앉게 되겠죠. 가라앉지 않게끔 밑에다가 뭐 암석을 받치든 뭘 받치든 제가 그걸 해서 가라앉지 않게끔 최대한 그걸 해드리고 해서 일단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막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돈은 이제 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땅에 대한 거는 무조건 땅 주인하고 주고받고 해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농막은 이제 농막 설치부터 이제 제가 이제 관여할 건데요. 이제 농막 설치할 때 이제 이 땅 같은 거 이제 뭐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합니다. 이 회원들이나 여기 국민 여기 오시는 이제 이거 하시는 팀원 분들한테 뭐 이 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뭐 돈 쓰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자기가 여기다 흙을 좀 더 붓고 싶다 하면 흙을 사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그대로 여기다가 농막 안고 일단 생활해보고,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럴 때는 꼭 그럴 때만 조금씩 지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 땅에 자꾸 돈이 묻히냐면요, 욕심이 생겨요. 이 땅이라는 거를 하다가 보면은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건데 쓸고 닦고 깔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좀 구렁진 데 있잖아요. 그럼 좀 메꾸고 싶어. 그럼 몇 삽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저 장비를 불러. 요즘 메워주세요. 싹 메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사가 좀 이상해. 그럼 거기다 돌 좀 쌓아주세요. 돌 쌓아. 그러다 돌 쌓고 나면 여기다 나무 심고 싶어요. 나무 심어. 또 잔디 심고 싶어. 그러면 저 그때 가서 돌 옆에다 잔디를 좀 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토목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0, 200, 300, 500, 1000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억대가 확 넘어가 버립니다. 땅값보다 몇 배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불편해서 죽을 것 같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돈 쓰지 말아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땅은 이제 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다 농막을 갖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농막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을 할 때 재료비를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1000만 원 재료비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나무 사고 단열재 사고 뭐 지붕재 사고 뭐 기둥 사고 뭐 사고 해서 이제 삽니다. 사갖고 이제 그걸 농막을 만들어요. 농막을 만들어서 이제 완료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땅 위에다가 이제 농막을 올려서 이제 안착을 딱 하는 거예요. 안착을 해놓고 그날하고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 안쪽으로 농막하고 농막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시설, 여기는 이제 우물을 팝니다. 지하수를 파게 돼요. 지하수를 지하 120에서 170m, 160m까지 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지하수를 연결을 하고 배관을 또 해갖고 농막 안에서 물을 쓸 때 밖으로 나오게끔 배출을 하는 거를 할 때 그거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파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정화시설 다 하게끔 해서 정화시설까지 다 완료를 해서 농막을 딱 끝냅니다. 그때에 이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없죠. 미리 돈 주고 나서 뜯길 염려 없죠. 예. 그리고 땅도 뭐 돈 먼저 주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면서 돈 지불하고 땅 주인하고 다 해서 했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요소, 뭔가가 좀 이걸 했다가 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요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갈 때도 조심스럽고 또 뒤로 물러날 때도 혹시 뒤에 빠지지 않을까, 뭐 푹 꺼지는 이런 뭐가 있지 않나, 항상 의심 속에 살다가 보니까 불안해요. 이 불안 요소가 항상 우리를 덮치고 있으니까요. 이 불안 요소를 제가 모든 일 처리를 다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다 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정의 이제 농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 이제 전부 다 뭐 밭 다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 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토목비를 받습니다.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토목비 받고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막을 하고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염려 없이 땅 사고 그다음에 농막 얹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써보시고 한 6개월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농막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정들었다, 난 여기가 좋다, 여기다 저는 주택을 짓고 안성에다가 여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안성으로 이사를 오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저는 주택을 짓고, 예, 그렇게 하면은 굳이 서울에서 먼지에 마셔가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솔직히 뭐랄까요, 이 강남에서 그 강서구까지 가려면 2시간, 어떤 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주 미쳐 정말. 내가 이 아까운 시간을 2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시골에 있었다면 이 2-3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콩이니 팥이니 해서 심어갖고 엄청나게 수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도심에 묵혀갖고 저 서초구 끝에서 저기 그 강북구 미아리 수유리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상계동 저 끝에 당고개까지 의정부 입구까지 가려고 했더니 3시간씩 걸려요. 3시간씩. 이야, 동부간선도로 한번 타보십시오.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 세상에 이렇게 가도 이렇게 안 가냐. 차라리 여기다 손을 긋고 주차장을 만들지 그래 할 정도로 동부간선도로 지옥도로 아닙니까? 거기다 뭐 올림픽대로 뭐 강변북로 길은 많이 뚫려 있는데 순식간에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 막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한다면 이곳에 와서 참 자유롭게 2-3시간 동안에 그 막혀서 차 안에서 풀풀하고 담배 피는 사람은 보면은 그래요. 막 전부 다 그냥 군불 떼는 거예요. 연기가 푹푹 위로 올라와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랬을까. 이해는 가요. 술을 못 마셔 그렇지, 아마 술 마시라고 그러면 아마 술을 한 짝은 마셨을 거야, 아마 속이 타서. 3시간 동안 길거리에 서 있어 보세요. 미치지, 사람. 근데 이렇게 시골에 나오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 자신에게 좀 쉬는 시간을 주자. 그게 먼저 아닙니까? 돈 벌고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집 사고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됐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혹사를 시켰고요.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아주 머리 지진 날 정도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차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비를 받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비를 받으면서 왜 나는 내 머리는 한 번이라도 시켜주지 않냐고, 뜨거워서 열이 펄펄 나는데. 그리고 내 다리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갖고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요. 근육이 다 소실되고. 그런데 와갖고 한번 운동도 안 시켜주냐고. 내 콧구멍은 필터에 보면은 미세먼지에다가 맨날 공기 나쁜 공기만 들여다 마시면서 필터 역할에서 해놓고 맑은 공기 한번 맞게 해주면 안 되나요? 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인색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니나 잘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와서 촌스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저는 이렇게 시골 다니면서 좋아요, 이거.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주변 얘기고요. 어떻든 간에요, 이 시골에 가는 거, 그다음에
이 땅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힐링하고 이런 거를 뭐 제발 뭐 땅 몇 평 사는데 돈이 얼마야 뭐 어때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 맙시다. 이 농막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 농막이 나중에 전원주택이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저 시골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한다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도심에 있었으면 이걸 갖다 생산적으로 일을 할 텐데 이거 뭐 하는 짓인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풀 붓게 돼 있냐 내가 이걸 해서 풀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냐 이 미친 짓이다 이런다면은 아 서울에서 사세요. 아파트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나쁜 공기 마시면서 그 맨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열받으면 술 담배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빨리 가세요. 그게 좋다면. 그러나 사는 동안에 가능하면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잔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동영상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솔직히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아직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어떻게 돈 벌까?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여기 들어와서 빨리 끝내 뭐 어쩌고 그다음에 이 땅이 왜 이렇게 얼마야 하신다면은 땅 파는 동영상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입맛대로 관광합니다. 아, 이 땅은 200만 원, 이 땅은 평당에 20만 원, 30만 원. 아, 이 땅은 그러네. 이 땅은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비싸? 싸? 뭐 그렇게 쇼핑하면 돼요. 땅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농막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나중에 가서는 이 농막 생활을 하시면서 전부 다 맞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지겹다고 하시고 빨리 끝내라고 잔소리만 한다고 댓글 달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댓글을 안 막습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은 댓글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자기 의견 하느라고 개인 방송들 댓글 안 달잖아요. 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건 뭔가 귀찮게 시간 안 쓰고 에너지 낭비 안 하겠다는 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면 뭘 하더라도 아주 쌍욕 빼고는 아주 쌍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바보 아니야? 시골 못 가갖고 자기가 이제 좀 뭐랄까 좀 부러우면 부럽다 할 것이지 왜 거기다 쌍욕을 하냐고 댓글에다가 그런 식으로 맨날 살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도 똑같아져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발전이 없습니다. 남도 존중할 줄 알고 남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조금 더 모아보자. 그리고 더 모으더라도 그냥 거기다 몰빵해 갖고 그냥 도시 생활에서 죽기 살기를 하다 보면 사람 미칩니다. 미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머리에도 산소가 들어가야 머리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기업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대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참 내가 대기업에 무슨 충성하려고 이 짓을 내가 했던가 해갖고 진짜 굴지에 그걸 골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고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대기업의 종이 아니다. 종으로 살기 싫다 이래가 나와갖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 찬바람 맞으면 시베리아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 돈 몇 푼에 그냥 자존심 다 팔고 차라리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사업이라는 게 진짜 개 같더라고.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개 같은 인생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이게 뭔가 이 인생이 이게 진짜 더하다 이거. 그리고 다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나왔는데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를 있을 동안에 그 기업체에서 있다면은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몰빵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으로 나와서 자연을 즐기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